안녕하세요. 꽃누리 농원입니다. 오늘은 자주 방문하시는 고객께서 회사에 선물 받은 드라사나 드라코 흙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잎이 풍성하게 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라코를 뽑아서 아이린 페페가 심겨졌던 테라조 화분에 이식을 의뢰받았습니다. 드라코 화분에 동양란인 산천보세란이 심겨져 있는데 합식하기 좋은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뽑아서 뿌리 상태를 확인해보고 따로 식재하거나 파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드라코 잎을 확인해보니까 잎끝이 흑갈색으로 마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이 한두 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잎들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잎 사이에 보면 하얀 솜털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흰 솜 깍지벌레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잎이나 줄기에 붙어서 즈백을 빨아먹는 해충입니다. 잎을 훑으면 장갑에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화분에서 분리한 후에 뿌리 상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단단한 꼬챙이 등을 이용해서 가장자리 흙부터 긁어내면서 분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드라코 줄기를 잡고 뽑으려고 했는데 흙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흩어져 버립니다. 드라코와 함께 심겨져 있던 산천보세란을 뽑아봤습니다.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산천보세란을 일반적인 상토 등에 식재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드라코의 잎부분 상태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 뒷면에 하얀 솜털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잔잔한 흰정 같은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뿌리 부분도 확인을 해보면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굵은 뿌리는 이미 짓물러서 죽은 부분이 확인되고 가는 뿌리들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분 내부 식재토 상태와 뿌리 생육이 불량해진 요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쏟아내고 보니까 화분 바닥에는 스티로폼 조각들로 채워져 있고 그 위에 바크로 일부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분 안쪽에서 보면 이 부분이 바크가 채워졌던 부분이고 흙이 들어있던 부분은 이쯤부터 들어있던 것입니다. 흙이 20cm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드라코 뿌리 부분에 대입을 해보면 뿌리가 충분히 뻗을 수 없을 정도의 흙의 양입니다. 뿌리 자체가 거의 짓물러서 사라진 상태이고 양분과 수분 흡수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식재토의 상태도 확인해보자면 진흙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흙이 건조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짓물러서 죽은 잔뿌리 등이 함께 흙과 부스러지면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화분 중간 배수층 위에 포설한 바크가 큰 영향을 주진 않았겠지만 식재토가 충분히 포설되어 있지 않고 양분이 충분했는지 배수성이 확보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이린 페페가 식재되어 있던 화분을 비우고 식재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화원에서 배수구를 크게 뚫어뜨렸던 화분이라 배수는 양호할 듯 합니다. 화분이 꽤 넓고 깊은 화분이기 때문에 25에서 30% 정도는 배수층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윗부분은 식재토를 이용해서 포설할 것입니다. 식재 작업을 위해 화분 바닥에 배수망을 먼저 설치하고 배수층의 무게를 줄이고 배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적당한 높이의 PP 화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질 스티로폼을 고인 다음 PP 화분을 엎어서 공간을 띄워 주었습니다. PP 화분 높이에 맞춰서 가장자리는 재단한 경질 스티로폼 조각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설치했습니다. 그 위에 대립난석이나 대립마사를 일부 포설해서 흙이 바로 빠지지 않도록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 식재 용토에 펄라이트를 20에서 30% 추가해서
배수성을 좀 더 개선한 혼합토를 이용해 미특을 충분히 포설하고 드라코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특을 충분히 포설하겠습니다. 미특을 충분히 포설 후에는 뿌리 손질을 해놓은 드라코를 화분 중심에 배치하고 식재를 진행하겠습니다. 화분 가장자리 빈 공간에 식재토를 충분히 넣은 다음 다짐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뿌리가 약하고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지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지지대입니다. 화분에 깊게 꽂아서 지지력을 확보해 주겠습니다. 줄기와 지지대는 와이어를 이용해서 고정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고정 작업 시에는 너무 꽉 조이게 되면 줄기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고정을 합니다. 식재토 포설 및 고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토양은 한 뼘도 안 되는 양의 흙이 들어있어서 제대로 생육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드라코 줄기의 아랫부분에 잎이 떨어진 자국을 보면 잎자리의 간격이 아주 촘촘합니다. 그리고 잎 뒷면에 깍지벌레 흔적이 보입니다. 또 잎을 떼어보면 잎과 줄기 사이에 은신하고 있는 깍지벌레의 흔적도 보입니다. 잎끝이 많이 마르거나 병든 이런 잎들은 제거를 하고 소독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말라가고 회복이 불가능한 잎들 위주로 제거를 한 것인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줄기 하단의 잎간격과 조금 전에 떼어낸 잎간격 사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웃자람이 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잎 상태를 확인하고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보면 끝이 갈색빛으로 말라버린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위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잘 드는 가위를 준비해서 잎의 끝을 잎 모양을 유지하면서 V자 모양으로 오려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잎 끝을 좌우로 오려서 잎의 뾰족한 모양을 유지해 줍니다. 다른 잎들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잎 끝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잎 끝이 상한 잎을 정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한 방향으로만 잘라서 다듬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양쪽 끝을 한 번씩 사선으로 오려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잎을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이 한쪽으로만 자른 것이고 오른쪽이 양쪽으로 오려준 것입니다. 실물로 보면 양쪽으로 오려준 것이 좀 더 기존 드라코 잎 모양에 가까워서 이질감이 덜 듭니다. 식재와 정리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서 소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깍지벌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 살충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소독 작업을 해주어야 방제가 가능합니다. 영상에 드라코도 꽤 많이 발생한 상태라 추후 2회 정도 더 소독한 다음 배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